안녕하세요. 조이킴입니다. 요즘에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로부터 뉴질랜드에서 1년 살기에 대한 문의가 꽤 많아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것들 꽤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해외이다 보니까 한 달 살기보다는 1년 살기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성비가 더 높아서 그런 듯해요. 1년이라는 시간이 꽤 기니까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경험해 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문화를 좀 더 깊고 풍부하게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꽤 가성비가 높고 훌륭한 선택인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뉴질랜드에서 1년 살기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이 비용을 투자를 해서 과연 얻어야 되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비용은 학비에서부터 생활비까지 거의 모든 비용을 한번 총망라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비용을 계산하려면 먼저 기준이 필요하겠죠? 기준은 초등학생 자녀 2명과 그리고 동반하는 부모 1분, 3명이 뉴질랜드에서 1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는 도시는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에 사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비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학비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초기 정착금,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한 달 생활비. 이렇게 해서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학비는 뉴질랜드 공립학교 기준이고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13,000불에서 16,000불 정도 사이거든요. 학생 1명당 연간 1,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학생 2명 2,500만 원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정착금도 제가 3가지로 나눠봤거든요. 첫 번째로는 항공권과 비자 신청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량 구입비, 세 번째로는 가구 및 집기 구입 비용. 3명의 항공권과 비자 신청비를 더하면 한 400만 원 안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차량 구입인데요. 차량은 하이브리드로 사는 게 아무래도 가성비 측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기름값이 꽤 비싸거든요. 15,000불에서 20,000불 사이면 1년 동안 고장 없이 즐겁게 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하나로 제가 1,600만 원을 잡았어요. 세 번째로는 가구 및 집기 구입 비용이에요. 뉴질랜드 집들은 이렇게 가구가 다 갖춰져 있는 풀 퍼니시드 된 집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빈집을 렌트해서 거기에 집기류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은 침대,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청소기, 그리고 식탁, 이렇게는 반드시 있어야지 생활이 일단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 6가지하고 자잘한 집기류들,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제가 제 고객분들의 가구나 집기 사는 것을 이렇게 도와드리거든요. 그때 들었던 비용과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조금 더 플러스해서 계산을 해보면 5,000불에서 6,000불 사이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와 뉴 이어의 그 할인 기간 있잖아요. 할인을 많이 할 때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최소 이 정도의 금액은 든다고 하는 것이 바로 50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중간 합산을 한번 해볼게요. 학비 2,500만 원, 그리고 항공권과 비자 신청비 등등 400만 원, 차량 구입비 1,600만 원, 그리고 가구 및 집기 구입 비용 500만 원, 딱 5천만 원이 듭니다. 세 번째 항목인 이제 생활비를 한번 보실게요. 생활비는 가장 크게 나가는 게 바로 렌트비입니다. 렌트비는 당연히 도시마다 다를 건데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크라이스트처치에서의 렌트비는 오클랜드보다 한 40에서 45%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가족이 3명이니까 2베드룸을 기준으로 하고 그나마 좀 덜 추운 신축 아파트에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당 550불을 잡았어요. 한 달에 2,400불 정도 나오거든요. 하나로 환산을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이 렌트비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인터넷하고 전화요금이에요. 인터넷의 서비스는 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스탠더드한 서비스, 그리고 부모님은 월정액으로 폰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자녀분들은 프리페이드로 해서 조금 더 저렴한 옵션으로 했을 때 한 달에 170불 정도, 그러니까 하나로 14만 원 정도가 듭니다. 전기세는 가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 고객분 집에서는 100불에서 150불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50불을 기준으로 잡았고 이것은 하나로 13만 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유비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아이들 학교 등하원 시키고 그리고 마트에 장 보러 가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과외 활동들 하잖아요. 픽드랍 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잡았을 때 한 달에 200불 정도로 계산을 했어요. 주말을 이용해서 이곳저곳 많이 다니는 분들은 조금 더 계산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식료품
생필품과 생필품 가격이 되겠죠. 실제로 자녀 2분을 데리고 이곳에서 살고 계시는 한 고객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봤어요. 주당 500불에서 600불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외식하고 아이들 도시락도 좀 맛있는 거 싸주고 이렇게 하는 비용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주당 500불로 잡아봤어요. 한 달에 18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다 합해보니까 423만 원이 나와요. 45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12달 하니까 5,4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학비와 초기 정착금까지가 5천만 원, 한 달 생활비 450만 원을 1년치로 계산한 게 5,400만 원 하니까 1억이 조금 넘게 나오죠. 이 중에서 차량은 가실 때 되파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뉴질랜드까지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여행도 한두 번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더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하면 1년에 딱 1억 정도가 듭니다. 상당히 큰 투자죠. 이 투자를 하고 무엇을 얻고 싶은가를 많이 생각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갖는 목표는 2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자녀들의 영어가 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하면서 국제적인 감각을 키웠으면 하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영어 실력 향상은 정말 케바케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뉴질랜드 올 때 아이의 실력이 있고, 또 뉴질랜드에서 1년 동안 살면서 아이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고 또 집에서 부모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었는지에 따라서 영어 실력 향상에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거 한 가지는 모두 다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얻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 또는 영어 공부에 대한 좋은 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영어가 학 과목의 하나로서 좀 받아들여지잖아요. 공부하는 게 어렵고 또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는데 여기 현지에서 살아보니까 영어가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다 통한다는 거, 그리고 내 영어가 조금 느니까 학교 생활이 정말 재밌어지더라는 거, 그리고 친구들도 좀 더 다양하게 사귈 수 있다는 거죠. 친구랑 친해지니까 플레이데이트도 하게 되고, 플레이데이트 하다 보면 친구 집에 방문도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친구의 생일 파티에도 초대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 현지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상 속에 들어가 있는 문화적인 체험은 관광하면서 체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이 영어 공부를 함으로써 자기 삶이 어떻게 확장되고 얼마나 풍부해질 수 있는지를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도와주시는 것은 바로 부모님들의 역할 같거든요. 이것을 알고 한국에 돌아가서 또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이어갈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성공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 대한 예고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비용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비용을 일부러 빼놨거든요. 여기서 집을 구하려면 뉴질랜드에 오셔야 되잖아요. 집을 구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에어비앤비나 다른 숙소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 비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이것을 직접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집을 구했던 과정 그리고 비용 이런 것들을 그분을 직접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에 뵐게요. 바이.